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오후 7시 46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자, 월요일인데 사실 신정이라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어제는 영상을 조금 하루를 띄고 뭐 특정한 사항이 없을 때는 영상을 좀 띄는 것도 좋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궁금증 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경고 종목이 언제 해제되는가? 왜 궁금하시죠? 아, 때 되면은 해제됩니다. 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기준일을 따지면 얼마까지 오르지 못하게 되면 오른다. 그렇죠? 해제가 된다. 또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1월 5일까지 러프하게 47,300원이지만요. 우리 가격을 이렇게 정해놓지 마시고 38,000원을 넘지 않으면 해제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 금요일이죠. 자, 그러면 내일의 전략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 48,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는 어디서부터 정해 놓은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경고 종목에서 해제되면서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가 급등할 요소를 갖춘 겁니까? 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의 종목과 경고 종목과 위험 종목. 그 다음 뭐죠? 거래 정지죠? 누가 만든 제도죠? 거래소가 만든 제도입니다. 자, 이거는 위로 갈 때도 똑같고 아래로 갈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위로 갈 때 이유를 근거를 제시해라. 근거 제시했잖아요. 뭐라고 제시했죠? 오스트리아에 있는 하이라는 알루미늄의 1등인 기업이 있다. 얘네들과 돈 모아서 조인트 벤처 합작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름을 하이엔K라고 하겠다. 코리아라서. 얘네들도 알루미늄 쪽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 말이죠. 1개월 후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그쵸? 후에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1개월 이내. 그쵸?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있죠. 지금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LS 이링크 이거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뭐라고 나오죠? 충전소 사업을 할 건데 항상 대기업을 끼고 갑니다. 여기도 하이. 여기는요. 이원. 아시죠? 가스 충전하고 전기차 충전하고 얘네들과 같이 돈 모아서 LS 이링크라는 걸 신규 법인을 만들었는데 실적은 별로 없다. 얘를 상장시키려고 합니다. 가치를 부여하죠. 기사로. 하나 더 있죠. LS 알스코. 뭐 하는 애들이죠? 수소 연료 이 사업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얘도 뭘 하고 있죠? 알루미늄 소재를 담당하고 있죠. 자, 결국은 뭐예요? 첫 번째, 알루미늄을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를 감싸는 부분. 이 부분을 무거운 소재 말고 지금 알루미늄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의 전기차의 핵심의 문제는 뭡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원타치로 갈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이걸 가벼운 소재로 만들면 4명, 8명이 타서 움직이는 전기차를 4명만 탄 효과를 발생시키겠다.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 이게 뭐? 지금 나왔던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습니다. 하이엠 K. 그쵸? 그리고 충전까지 된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보세요. 중간에 충전하려고 하니까 40분 걸리죠. 충전기가 몇 개나 있던가요? 많아봐야 3개입니다. 이거 늘려준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본래로 가봅시다. 왜 올랐니?라고 해서 거래소에서 의문사항을 발휘한 거죠. UC 울트라 카파시티 뭐죠? 충방전을 100만 매 이상 하더라도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처럼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새것 같은 배터리를 쓰세요. 폐배터리를 부정하죠. 왜?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떨어지는 이유는 기름값 아끼려고 하는 게 제일 컸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4, 5년 타보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점이 많다. 한 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없고, 두 번째, 폐배터리. 배터리 비용이 10년 탄다고 하면 보통 2번을 갈아야 되는데 1,500만 원씩이랍니다. 3천만 원이네요. 전기차 5, 6천만 원인데 9천만 원입니다. 이거 왜 탑니까? 그냥 내연기관 제네시스 타고 말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는 게 UC, 울트라 카파시티,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이거죠. 충전소 없다, 이링크 등장시키죠. 무겁다, 멀리 갈게 하게끔 누구죠? 에? 하이엔 K. 1개월 이내. 자,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지금 위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래소에서 공시합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됐죠? 근데 왜 경고가 주의가 되게 되면 급등할 거다, 급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자, 지금 뭐 제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일 전략 잘 짜라고 일단 오늘 다 일러드릴 거예요. 최종 전략까지. 알았죠? 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봅시다. 지금 여기서 100만 주가량의 수량이 12일 날 보호해소가 풀려요. 얼마에 받아간 거다? 6,000원.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요? 나중에 보십시오. 얘네들 의도는 기업이 내는 게 아니에요. 전자공시사항의 의무공시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때 기사가 나오죠. 46만 주의 보호해수 물량이 풀립니다. 이들의 의도는 뭐죠? 불법적인 공매도를 사용해서 주가의 훼손을 이끌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봐요. 26일은 어떤 날이죠? 주식을 원래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날입니다. 언제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는데 연휴가 끼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냈을까요? 주가를 끌어내리고 장중에 공매도를 이용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불법적인 공매도가 찍혀버리면 좋은데 지금 이 종목은 신규 상장된 지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시총도 3조 3천억입니다. 이제 앞으로 코스닥 150에 선정될 기준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얘네들이 원하는 건 불법적인 공매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기사를 내죠. 사실 이건 기자들을 섭외하게 되면 낼 수 있는 거예요.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라고요. 공시에는 절대 나와 있잖아요. 한국거래소 공시에도. 그냥 보호해수 걸린 거 풀리면 풀리는 거죠. 미리 하는 이유는 뭐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12일 날 또 여러분들 12일 날에 대한 100만 주가 흘러나온다는 기사가 나오고 전날 또 두들겨 맞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피할 겁니까? 왜요?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주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공매도를요 이 LS 머티 하나만은 거래소의 실시간 공매도 금지를 원하시는 분이 많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실시간 감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자, 이걸 원하시면 일단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 주를 들고 있든 만 주를 들고 있든 모든 종목을 다 공매도를 실시간 감시시킬 수는 없어요. 010-4822 자 8706으로 여기로요. 이렇게 하시죠. 갤러리니까요. 주갤 주식 갤러리 그리고 L이라고 보내주세요. 주갤 L 이렇게 하면 공매도를 원한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서 각 회선 하나하나가 청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거 12일 전까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울트라 캐퍼시티 이야기 꺼냈고 LS R스코어에 대한 부분 꺼냈고 하이엠케이라고 꺼냈고 자, 그러면 급락을 하는 종목에 주의, 경고, 위험이 붙게 되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대주주의 매도,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 담보대출에 대한 악성 매물, 실적에 대한 악화. 왜 이런 건 생각 안 하시죠? 원래 중요한 건 어디까지 빠지게 되면 주의 종목이 되고 어디까지 빠지게 되면 경고 종목이 되고 어디까지 빠지게 되면 위험 종목이 되니 거래 정지를 의심하세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에서 이 종목은 감소된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UC 이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봐봐요.
과거에 이런 종목이 있어요. 테라사이언스, 리튬, 신한 앞바다에 리튬이 있다 없다. 결국은 리튬 관련주들이 다 해먹고 나갔을 때 얘를 등장시키죠. 얘가 주의, 경고, 그다음 위험, 거래 정지 이런 반대 매매 모든 걸 겪을 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환기 종목이 일정되고 근데 왜 위로 가는 걸 이렇게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의문점 하나 더 있더라고요. 만일에 5일날 요건을 48,000원을 넘지 못해서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어요. 월요일이네요. 그렇죠? 금요일 날 이 요건을 해당 사항에 충족하면 뭐가 달라지죠? 어떤 분들이 신용과 미수가 경고 종목은 불가능하대요. 근데 얘는 주의 종목을 지정되면 풀 수 있대요. 맞나요? X 물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합리적으로. 자 보십시오. 이게 신용거래란입니다. 신용 종목별 신용거래 현황. 이것도 찾는 방법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주겔 L이라고 보내주세요. 이거 찾는 방법 말씀드릴 텐데 잔고율을 봅시다. 잔고율. 자, 이 정도로 볼까요? 자, 보여요? 빵이에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신용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대출도 역시나. 투자 동향 봅시다. 공매도 없죠? 사용해서는 안 돼요. 왜요? 예. 한 달 신규 상장주는 룰이 있습니다. 이 전략집 보내드릴 거예요. 룰이 있다고 했죠? 뭐죠? 예. 한 달 이내에 신규 상장주 1조가 넘는 기업은 한 달 후에는 신용을 풀어줄 수 있다. 대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공매도는 금지됐죠. 다만 시장 조성자는 해라. 요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불법적인 공매도는 차입하지 않고 빌리지 않고 때려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장중 들어왔다가 장중 나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1조가 넘어요. 한 달 후에 신용과 이자, 대출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논하자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네. 12일 날 상장을 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만 주 흘러나오는 게 12일이죠? 맞잖아요. 잘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12일 날 전환되죠. 보호예수 확약 걸린 거는요. 권리공매도처럼 이틀 전에 팔 수 없습니다. 자, 이 뜻은 이날 팝니다.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 팔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유상증자 돈 빌려달라. 무상증자 주식 더 줄게. 그 다음 뭐죠? 네, 또 있잖아요. 네, 전환사채. 이런 부분은 이틀 전에 권리를 줘요. 주식 수만 준다고요. 팔 사람은 미리 팔아라고. 보호의 수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묶어놓은 거라서 이틀 전에 팔 수 없다. 12일이다. 그리고 하나 더. 12일이죠. 한 달 후부터 가능하다고. 자, 뭔가 보이는 게 없어요. 한 달 후부터는 된다.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처럼 외우는 것처럼 월요일부터에 대한 금요일부터에 대한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게 중요합니까? 노죠, 노. 결국은 장중에 들어오는 장중에 나가는 공매도를 금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에 한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결국은 끝난 싸움에 몰라버리니까 문제죠. 자, 요거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이제부터 조금 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아, 제가 제 설명을 안 했네요.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1,000억으로 운영했고요. 그리고 패시브 자금, 즉 이 신규 상장 IPO 그리고 신규 상장은 10조에서 20조까지도 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패시브 자금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부분은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어요. 앞으로 2년 동안도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패시브 자금은요. 코스닥 150, 코스피 200, 뭐 에코프로머티 이런 거 있죠. 삼성전자.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고 싶으면 얘도 비중만큼 시가총액 비중만큼 따라서 끌어올리고 빠지게 하고 싶으면 같이 빠지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게 패시브 작업입니다. 그러면 150 종목, 20 종목을 사라면 어떻게 이거 하루 종일 봅니까? 불가능하죠. 기계가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8개의 구간을 쪼개서 퍼센트지의 0.1%와 거래량을 수반하게 되면 즉각적인 시총에 대한 법칙으로 쏩니다. 반대로 차익을 합니다. 급락에 더 밀어버립니다. 급락에 들어올립니다. 이겁니다. 이것도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 자료집 드릴 겁니다. 유용하겠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참 이 영상 찍으면서 내가 보람을 느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이제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종목은요. 자, 바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자, 영상을 상장되기 전부터 쭉 찍어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여러분들 뭐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자, 반드시 이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LS 머티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시율,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 규칙성을 가진 걸 반드시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자, 1600대 1이었죠. 요걸요. 한 주 받을 걸 세 주 받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죠. 4인이 모여서 그리고 제가 드리는 코드를 가지고 증권사 방문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긴 뭐 미보도 자료인데 이거는 말씀드릴 거는 이 LS 머티는요. 인수합병 절차를 할 거예요. 하나의 기업을. 이유는 상장하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를 필요로 해서 모든 기업들은 돈 필요해서 상장하는 겁니다. 의도 없습니다. 돈 필요해서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의 업체를 등장시킬 겁니다. 요거 사전적으로 받아가십시오. 예.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주겔 L이라고 보내주세요. AI가 인식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6,000원에 대한 상장 법칙에 대해서 일러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6배에 대한 법칙은 보통 신규 상장 전 3거래일의 규칙성을 따른다. 그리고 3거래일 이후부터는 업종과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 룰의 퍼센티지에 의해서 이 상단을 뚫어버릴 수 있다. 이걸 말씀드렸죠. 자, 6,000원, 36,000원, 그렇죠? 자, 오늘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진입 상한가죠. 그래서 제가 경쟁률 심화됐을 때 한 주를 세 주 받을 수 있는 방법 아까 다 알려드렸고, 실제로 따상상이라도 어차피 이날은 시초가에 사라. 2만 원에. 라운드 피겨 5만 원을 넘길 땐 팔아라. 여기에 진입하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 영상인데 한번 보고 가시죠. 관리해야만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타점을 맞출게요. 오늘은 럭삼이 갑시다. 5만 원은 넘을 수가 없다. 다만 자,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결국은 갈 겁니다. 결국은 가긴 갈 겁니다. 다음날 오릅니다. 근데 5만 원을 넘을 수 없는 라운드 피겨의 영상을 찍어드렸죠. 이날이었죠. 기계의 매도를 동반한다. 이걸 자꾸 주의 경고 이런 종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바보가 이런 걸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룰에 의해서입니다. 가긴 갑니다. 다시 덜어놔라. 그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 들어보시죠. 급락하는 날입니다. 아닙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상장이 되기 전부터 찍어드렸습니다. 자, 적극 매수 구간이라고 하는데 기분을 제가 많이 화내면서 영상을 찍죠. 왜 의무 공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난을 치느냐. 자, 봅시다. 그렇죠? 자, 적극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이때에 대한 가격으로 공매도 애들은 수익금을 발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의무와 권리는 동시 사용하시. 자, 이때 긴급 촬영.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죠? 공매도 이야기 아무리 해봐요. 여러분 안 봐요. CFD 반대면 실해줘. 결국은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문자를 보내드렸죠. 하나씩 볼까요?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왜 그랬는지. 빠져서가 아닙니다. 자, 순서대로 볼게요. 첫날 상장됐을 때 제가 이거 신규 상장주 처음 찍으면서 괜히 찍었어요. 지금 의무감 가지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해 53입니다. 2년 전에 은퇴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되길 희망해서 구독자분들 대부분 65세 이상이에요. 나중에 보면.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죠. 잘 되길 희망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뭐. 자, 문자 보내드렸죠. 그래도. 왜? 뭐 영상 올라가는 시간 꽤 되는데 뭐 문자 해줄 수 없냐. 이게 뭐 한두 건 아니죠. 뭐. 자, 배터리 업종에 대한 시장의 선호 유입 자금 가능성. 시초가에 매수해라. 그냥. 그죠? 19,450원이 저점이었지만.
14일 LS 머티 이거 좀 오타가 나긴 했지만 시초가 매도 36,000원 6배의 법칙을 반영한 주가 상단. 이때 에코프로 머티로 일시적인 자금 이탈이라고 합니다. 이날 이따 보여드릴 텐데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날입니다. 돈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요. 어쩔 수 없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방향으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18일 LS 머티 시초가 매수 36,000원 6배의 법칙을 반영한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 18일 자 12, 14, 18일입니다. 27일 LS 머티 36,000원 7,000원 사이 매수하죠. 이때 영상을 10시 50분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하죠? 같이 문자를 보내주죠. 패시브 자금 프로그램 진입 가능 구간대 볼까요? 12, 14, 18, 21 봅시다. 10일이죠. 적극 매수해라. 19,900원 최저점. 그냥 사는 겁니다. 시초가. 36,000원에 대한 기계의 룰 매도. 그리고 매수. 라운드 픽의 영상에서 찍어드렸죠.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얘네들의 의도를 말했죠. 이거 빠지는 거는 불법적인 공매도를 이용한 분명히 사전 물량이고 사모펀드에 대한 물량들 해봐야 끽해봐야 46만 주라서 큰 의미 부여하지 마라. 분명히 장중에 공매도를 이용해서 이걸 주가를 훼손을 시키는 거니까 반드시 사야 된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빠져서 사라고 했겠습니까? 만일에 빠질 거였으면 더 빠질 수 있는데 왜 사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더 오를 수 있는데 왜 팔라고 했을까요? 라운드 피겨. 주의 경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이건 규칙성을 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36,000원은 3거래일 이내에 6배의 법칙을 반영한다 했죠. 기계의 매도를 동반한다 했죠. 그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뚫어버리게 되면 새로운 게임이라고 했죠. 36,000원 지지받고 때리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지지선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패시브 자금의 룰을 이해하시라. 이날 오전 거래량과 퍼센티지가 정확히 일치됐잖아요. 밀고 들어올 거다. 패시브 자금이. 걱정하지 마시라.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제는? 자, 자료 보내드릴게요. 010-4822-8706으로 8706으로 주갤 주식 갤러리 그리고 L이라고 보내주세요. 자료집 다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도 특이사항이 있었을 때는 영상 찍으면서 시간적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특징적인 사항일 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12일에 100만 주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될까? 기사가 나오겠죠. 공매도가 등장하겠죠. 이거 막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공매도를 싫어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자, 구독과 좋아요. 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그래도 이 신정날 여러분들 뭐 찾아뵈서 기분은 좋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보람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좀 뭐랄까요? 저희 인생 선배님들이 거의 다 대부분 많잖아요. 저보다 어리신 분 없던데요? 거의 제일 많으신 분이 87세. 이분. 야, 이분은 참. 그래서 연구소에 제가 초청해드려서 한번 식사 같이 했어요. 제가 올해 54인데 저한테 한 60은 더 날 것 같다라고 하시던데 염색을 안 해서 그럴 겁니다. 진짜예요. 그렇죠? 저 아들 녀석도 이제 결혼합니다. 자, 반가웠고요. 뭐 추첨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씩 만나뵐 수 있는 다는 못 만나뵈지만 한번 뵙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1개월 이내에 제공 시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뭘? 하이 앤 K. 앞뒤 없이 좀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사전적인 날짜가 12일, 100만 주. 이번에는 이게 공매도 들어올 수 없고 얘네들은 자연스러운 물량에 대해서 안 팔 수도 있죠. 위로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경우 생기죠. 이럴 땐 어떨 거예요? 또 이럴 거예요? 이번에 또 팔지 말 거. 그런 일을 왜 하죠? 저는 정확히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금지시켜 놓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8,000원이라는 건 어디서 생겨먹은 법칙인지 아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 공시사항의 1번 조항, 2번 조항, 3번 조항에 이걸 어기게 되면 67,400. 무슨 수학 문제 푸십니까 이거? 제가 말했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귀염이가 될 수 있다. 왜? 시장은 규칙성을 갖지만 불규칙성도 갖는다. 제가 필드에서 있었던 자 뭐다? 만일에 금요일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금요일에 경고 종목이 해지됐어요. 월요일에 주의 종목이죠. 됐다고 합시다. 48,000 넘기지 못하고. 월요일에 제로 파울이 금리 인상하겠다 또는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띄우려고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항상 시장의 룰에 의하고 산업의 업종의 룰에 의하고 업종 그리고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마 어디서도 듣지 못할 이야기일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이 기본 유튜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도 이 채널을 빌려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과거에 저도 3개월 동안 경제 유튜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취미생활로 했다가 100만 명 구독자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경제연구소 만들면서 이걸 못하게 되니까 서운하기도 했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뭐 손실을 많이 봤다. 다른 영상들 보면서 책임감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48,000원은요. 이날 64, 24 24,000원 됐죠? 그쵸? 만원 밑에 비상장일 때 건 몇 배의 법칙? 6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었죠.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넘길 수 없는데 곱하기 2 하십시오. 얼마입니까? 네, 따상상일 때 24,000원. 뭐죠? 2배는 뭐죠? 48,000원. 그쵸? 어떤 바보 녀석이 1월 5일 날 쭉쭉 올라가는데 이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팝니까? 바보입니까? 이 시장은요, 절대 그렇게 합리적으로 1 더하기 1은 2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러프하게 곱하기 2입니다. 그 규칙성을 따진다고요. 한번 볼까요? 따상상인 기업들 대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3거래일 안에 끝납니다. 규칙성. 자, 대산성 10만 원이죠. 비상장일 때. 뭐죠? 5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다. 제가 항상 다 일러드리잖아요. 가격에 대한 법칙. KNS. 이것도 따상상이었죠. 몇 배의 법칙? 8배의 법칙. 이거는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10만 원과 만원 빚과 그다음 만 원대. 이 규칙성은 그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반드시 자료집 받아가시고요. 자, 우리는 자 이렇게 합시다. 결국은 뭐예요? 120만 주, 100만 주의 수량이 10일 날 나온다 만다? 필요 있다 없다? 장항 중에 들어오는 공매도만 막으면 기사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어차피 본인들이 들어가 봐야 의미가 없는 게임인데요. 게임이 될 만한 판에 얘네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쵸? 정확한 시나리오 26일 뭐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에 위기 기사. 근데 얘네들만 그럴까요?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에코프로머티 들어보셨어요? 그래도 신규 상장주 중에서 우상향을 그리는 패턴은 2종목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 단석도 마찬가지 빠졌지만 얘는 지금 완만하잖아요. 언제 빠졌습니까? 12월 20 며칠? 6일. 언제? 주주들한테 주식을 돌려줘야 되는 날. 이때 2,685원짜리의 스탁 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 직원들한테 주는 거죠. 얘네들은 퇴사해 팔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날 낼까요? 뭐 한 1,000명이 일하는데 700명이 퇴사했습니까? 아니죠. 기업이 내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기자가 내는 거예요. 원래 있던 사실을 기사로 내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정확한 시나리오.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달았죠. 그럼 얘가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을 때 올랐습니까? 올랐어요? 실제로? 아니에요. 오히려 경고 종목 때 올랐어요. 왜요? 패시브 자금, 즉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날 2방 올랐죠. 공매도 상환시킨 다음에 올랐죠. 얘는 코스피 200 지금 한 달 넘게 상장된 기업이라서 공매도가 있어요. 보세요.
공매도 3만 주, 13,000주. 돌려줬습니다. 결국은 언제? 아주 싼 값에. 그리고 여기서 사들이죠. 자, 근데 신기한 건 뭐야? 또 들어오죠? 이 바보 녀석들. 12월 26일 뭡니까? 22주 들어오죠? 이건 뭐죠? 네, 누가 22주 신경 쓸 거예요? 결국 다 갚아내고 요만큼 남겨둔 거예요. 꼬리딱지는 왜 붙입니까? 이들이 하는 거를 가만히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닌 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손흥민이 타봐야 제대로 찰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봐야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주가가 시장이 빠지면서 업종이 망가지면서 울트라 카파시티가 효율이 떨어지면서 빠지는 건 오케이. 다른 의도로 빠지는 건 노케이 아닙니까?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주겔 주식 갤러리의 구독자입니다. 라고 하고요. 주겔 L이라고 보내주세요. 주위에 계신 분들도 LS 머티 청약을 한다고 한다면 같이 청약을 하신 분 많죠. 예. 주위에 계신 분들도 반드시 한 표 한 표 사용하라고 해주세요. 아시죠? 자, 주겔 L이라고 10일 금방 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주신 분한테는 어떤 특징적인 상황이 발생될 때는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가 베팅을 할 때 여러분들 영상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분들의 사연을 보다 보면 나는 대출을 받아서 공모주 투자를 했다. 당신 때문에 세 주를 더 받을 수 있어서 땡큐 베리 매치다.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무조건 시초가에 파는 게 내 전략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무슨 근거예요? 아니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오르는 놈도 빠지는 놈도 시초가랍니다. 먹어서 다행입니다. 그럼 수익이 납니까? 반대로 아쉬워서 삽니다. 손절합니다. 이게 뭐죠?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있습니다. 뭐죠? 규칙성에 대한 부분은 난 몰라서 이제 알았죠. 자, 두 번째.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는 투자를 하십시오. 제가 15년 동안 항상 스탑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건 이 규칙만 사용했습니다. 월간 수익률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달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도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외환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게 멈췄어요. 왜?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했죠. 자, 시장을 먼저 보자 라는 겁니다. 그날의 날씨를 보고 내가 옷 입고 가는 거를 결정하자. 자, 이거죠. 시장.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급격하게 시장의 외환 시장으로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안 좋아지겠구나. 그죠? 근데 이 말이 뜨기 전에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뭘까요? 고용지표. 실업자 수가 감소되면 즉각적으로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커지고 실업자 수가 감소되게 되면 금리 인상 못한다. 당분간 소소하게 갈 거다. 게임의 룰에 성립돼 보자. 산업은요. 2차 산업,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반도체는 메모리, 비메모리, 랜덤 플래시, 파운드리, 팹리스 모두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날개를 다는 애만 갑니다. 바이오. 항암제를 예를 들면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일반 항암제. 표적은 이거 고치러 가느냐? 면역은 다른 암까지 면역을 올려서 고치느냐? 다 달라요. 움직임이. 왜 이 말을 꺼낼까요? 2차 전지. 산업.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자, 뺍시다. 폐배터리 뺍시다. 왜? 울트라 카파시티는 폐배터리를 부정하죠. 왜?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폐배터리 굳이 쓸 필요 있냐? 안 갈아도 되는데. 이거잖아요. 논리가. 그러면 양극재와 UC를 보는 거죠. 내가 10억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면 양빵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되죠. 몰빵은 아닐지언정. 어떻게? 비중을 확대시키면서. 이겁니다. 나머지 20%는 시장의 어떤 특징적인 사실을 가지고 거래를 하십시오. 아쉬우니까. 이게 바로 펀드 매니저 할 때 스타 펀드 매니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UC, 다음 에코프로 머티, 공통점은 뭡니까? 에코프로 머티 설명해 드릴게요. 왜?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양극재의 핵심 뭡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으니 배터리 효율을 늘려보자. 이게 양극재 핵심입니다. 만들려고 했더니 전구체 플러스 리튬이 양극재랍니다. 전구체를 쓰지 말랍니다. 중국 거를. 누가? 미국이. 미중 무역 갈등.
IRA법. 중국 제롬메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90%를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극재의 핵심 소재를 쓰면 보조금 혜택 안 준답니다. 그럼 미국에 수출하게 되면 8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얼마로 탈바꿈 된다? 싸게 팔아도 모자랄 판에 우리 있잖아요. 국내에 있는 차들보다 미국 차가 더 좋죠. 미국에 수출하는 차가. 이걸 얼마로? 이거 지금 콧물 나온 거 보시죠. 이거. 아, 코로나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드네요. 이거. 나이 먹고 저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연구소 활동하느라 여러분들 소통하느라 참. 자, 어떻게 되죠? 예. 1억 3천에 내놓는다고 한다면 이걸 탈까요? 미국인들이 벤츠를 탈까요? 이걸 타버리겠지. 경쟁률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안 써. 국내 80%의 전고체를 생산하는 건 누구다? 에코프로 머티.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침체된 전기차를 끌어올리기 위해 수요를 울트라 캐퍼시티, 그죠? LS R스코, 하이엔 K, LS E링크 등장시키고 전구체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얘밖에 없다 이겁니다. 뭐 기타 뭐 포스코 퓨치엠 10% 5% 이런 거 빼고 20만 톤 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이 논리를 따진다고 한다면 비중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중 투자의 룰에서 벗어나게 되면 오르는 녀석은 냅다 팔아버리고 고점 매수, 고점 매도. 고점 매도,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비중은 10%. 나머지는 다 빠지는 종목들만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게 2차 전지를 샀으면 수익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2차 전지는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버티 또 설명해 드릴게요. 왜? 대동소이하니까. 얘가 쉬어가는 12월에 얘는 공모가를 끌어내렸죠. 왜요? 얘가 떠서 시작하게 되면 다른 2차 전지 급등 나올 거니까. 공매도를 상환 한번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자, 볼게요. 이 날짜와 이 날짜 봅시다. 12월과 26일. 어떤 일인지. 이때입니다. 어차피 이날은 갚아야 되니까 갚고 끌어올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건 공매도 금지고 안 끌어올려요. 12월, 예, 맞아요. 에코프로버티가 쉬는 날 끌어올리죠. 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 3일 보이니까 얘네들 공매도 싸게도 갚하고 끌어올리죠. 여기서 먹고 또 먹고. 에코프로버티는 여기서 3거래일 조정받는다. 이것도 규칙이라고 했죠. 왜요? 패시브 자금 특례 편입 15일 동안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만 넘기면 특례 편입에 해당된다 했죠. 2주 동안 형성이 됐어요. 8조 원가량. 특례 편입합니다. 라고 공시가 나오죠. 굳이 여기서 땡길 필요 없다 이거야. 3거래를 쉰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얘는 코스피고 얘는 코스닥이에요. 얘는 하루 만에 훼손을 나오죠.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하죠.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이는 뭐죠? 하나를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코스닥은 코스피는 3, 6, 9, 12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고 있어요. 3, 6, 9, 10입니다. 3의 배수에 해당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12월에 편입이 되고 코스닥은요. 내년 6월에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있어요. 너무 먼데요. 오케이. 거래소로 이전 상장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래소로 이전한 기준은 실적이 좋아져서 아닙니다. 매출만 끌어올리면 됩니다. 이득이 마이너스 나더라도 코스닥은 3개년도 적자를 보게 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죠. 거래소는 아니에요. 왜? 잘 팔리는데 이문만 안 날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E링크, 그다음 LSR 스코 등장시키면 돼요. 요것도 한번 추진 한번 해볼까요?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거래소에 추진했을 때 과거에 유관기관이었습니다. 거래소도 얼굴 빨개지는 경우는 만들지 마시죠. 자, 주위에 계신 분들 자, 다 모아서 몇천 명 한번 보내보세요. 자, 상단에 나와 있잖아 모릅니다. 010-4822 한번 기대해 볼게요. 8706으로 주겔 좋습니다. L 거래소까지 한번 보내보세요. 자, 이 거래소 보내는 건 여러분들이 한 명당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주위에 있는 분들 각각 전화번호의 회선을 동원할 수 있으면 이걸 쓰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추진할 건덕지도 안 됩니다. 주겔 L이라고 보내시고 그래 한 100명 정도는 동원할 수 있겠다 하면 주겔 L 거래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됐죠? 거래소로 이전 상장되게 되면 과거에 셀트리온 보시게 되면 코스닥의 공매도꾼들
어떻게 하죠?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넘어갈 땐 공매도 친 걸 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가 급등입니다. 그리고 큰 자금이 들어오죠. 안정적으로 3배 올랐습니다. 지금 최근의 논란은 아니죠. 호재로 보이는 게 뭡니까? 1월 2일부터 이제 얘는 고공행진 나왔죠.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 상장 이만큼 끌어올립니다. 10,000원짜리를 70,000원까지. 이런 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매도가 아무리 들어온다고 해도 비싼 값에 사갈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L, 주겔. 이거는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AI가 대신 보내는 거라서 틀리지 마세요. 주겔, L. 자료 보내드릴게요. 다만 주변에 계신 분들 주겔, L, 거래소 이렇게 보내보세요. 인원 모이면 제가 이거 추진해서 거래소로 분명 상장할 수 있어요. 됐죠? 특례로 상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베팅에 대한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 그렇죠? 주식의 베팅은 비중의 투자다. 그 비중의 투자는 그죠? 2차 전지가 지금 재미있어서 투자한 게 아니다. 아마 2차 전지 관련주 샀던 에코프로 흐름이 어때요? 수익 꽤 맞았습니까? 아니죠? 자, 봅시다. 수익이 낮겠습니까? 더 빠지죠. 리튬 가격 폭락. 그러면 에코프로 BM. 얘네는 일단은 삼성 SDI에 납품은 주지만 이 수혜밖에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그쵸? 결국은 핵심을 공략해야 우리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 더 예로 번외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HLB라는 바이오. 얘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일까요? 거래소 이전하겠다, 이전하겠다? 이거 이전하겠다지. 거래소에서 최종 공시가 나온 게 아니에요. 기업에서 요건을 갖췄다라는 말 나오고 즉각적으로 오른 이유는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는 부채가 많고 현금이 없죠. 고금리로 빌렸던 거를 멈추게 할 수 있었죠. 실제로 바이오 산업은 그 공시 이 기사가 나오고 제롬 파월의 금리 동결 사건이 나오고 전 세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다 움직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좋았습니다. 매일 떠들어도 안 오르지만 산업군이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또 없을까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만 봅시다. 셀트리온. 좋아서 움직였다? No. 뭐죠? 시장이 좋아서? No. 뭐죠? 맞습니다. 양도세 회피 10억에서 50억으로 증가될게요. 수혜는 있습니다만 결정이 나온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논리였지 이 부분은 뭐죠? 제롬 파월의 금리 동결 때문에 오른 겁니다. 비중의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문자 보내드릴 거고 반드시 이 자료집 자 특정적인 사항이 나왔을 땐 이렇게 문자는 보내드릴게요. 다만 어렵게 만든 자료집입니다. 앨리스 머티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율과 거래 대응 방법, 철형 배수 올리는 방법 반드시 받아가십시오. 아시죠? 자 이러면 뭐 구독과 좋아요 뭐 주위에 있는 분들 한 100명, 1000명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시간 빼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을까요? 오늘 정리해보면 100만 주에 대한 수급, 46만 주에 대한 수급 필요 없다. 룰을 따른다. 공매도는 금지시켜야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 거래소로 이전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한 번은 팔 수 있는 진입해야 되는 이 부분 지켜나가자. 아시죠? 주주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하자. 내년에도 이런 종목들은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무턱대고 신규 상장주를 접근한다?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한다? 때로는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선배님들 위해서죠. 30대, 40대에는 제 영상 안 봐요. 왜? 차트를 좋아하니까. 그죠? 공시사항 읽어주고 기사 좋아. 근데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머티도 제가 영상을 찍었었죠. 투자해야 된다. 왜? 기관들이 일부러 청약률 낮추기 위한 게임이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와이프 데려가고 마트 가보면 이럽니다. 사람들 많이 몰려있고 비싸면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진짜 좋은 거 사야 되는 거 사람들이 안 몰리고 싸면 안 사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핵심을 알면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배터리, 전기차, 수요 감소. 풀 수 있는 건 전구체, UC. 그런 베팅의 룰은 쉬워진다. 그리고 40대 40과 20에 대한 부분을 이런 제롬 파월의 입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으면 이거 10배, 20배 못 내겠습니까? 실제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50억 이상, 자 100억 이상의 돈은 그 이상부터는 그냥 벌리지 않아요. 죄송한데 왜? 대형주를 사야 되고 팔고 사고에 대한 유동성이 확보가 안 돼요.
근데 인력 보유하신 분들 제가 단언합니다. 100억을 버는 거, 50억을 버는 거요. 1년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특급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시장 산업 없죠. 원하는 게 무엇인가? 2차 전지를 원하는가? 전기차를 원하는가? No. 배터리를 원하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시장의 제롬 파월의 이입. 손실률을 0으로. 이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보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실수가 나와요. 왜? 똘똘한 종목입니다. 라고 했더니 빵. 자, 그러면 앞으로 나중에라도 한 번에 또 낙폭을 키울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되시죠? 있긴 합니다. 뭘까요? 지금 600조 시장의 폐배터리 시장 컨트롤 타워가 누가 만드냐 이런 말 나오죠. 만일에 요 부분은 사실 악성적인 기사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큰 힘의 어떤 산업군의 정부의 힘이 들어가는 거죠. 입김이. 요건 얘만 타겟으로 할 게 아닐 거라고요. 그게 순간적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폐배터리 산업을 키워버리겠다 해서 너무 강한 대통령의 의지가 나와버린다. 이러면 그때만큼 한 번에 이런 낙폭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타점에서는 빠지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가지고 찔러 넣어야겠죠. 그때도 제가 문자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자 지금 4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진심이라고 보죠. 항상 저는 코드를 뒤려 놓죠. 자, LS 머티 실시간 대응 전략방. 이 부분은 또 일이 되기 위해서 제가 또 하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이거 최근 거부터 보고 위로 가봅시다.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바로 LS의 약점입니다. 그렇죠? 자, 산업부 힘겨루기. 네, 여기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네, 뭐죠? L 주식 주겔. 저도 헷갈립니다. 매일매일 이 스팸 문자 안 걸리려면 주겔 L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텔레그램과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텐데 이거 공유해봐야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승인 하나 해야 돼요. 네, 승인해야 되니까 공유해봐야 문자 주신 분만 들어올 수 있어요. 네. 혹시나 이 스팸 문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자 41,000원대 진입합니다. 라고 해서 이게 언제냐면 12월 언제죠? 27일, 8일 이때도 한번 진입을 해보자 라고 했고요. 그리고 쭉쭉 올라 봅시다. 6배에 대한 법칙 얘기하고 이성균 씨 조금 이제 안 좋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사실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 될까요? 자 봅시다. 이날 중요한 날부터 보시죠. 26일이죠. 불법적인 공매도 새벽인데 좋은 아침이다. 아직 접근 금지입니다. 문자 발송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룰 기다리세요. 때를 슬슬 삼아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27일 날 이런 급락이 나온 날 있죠. 자 시초가 매수합시다. 다시 매수는 금지합시다. 해서 8시 45분에 변경으로 올려드립니다. 땡겨서 보세요. 그리고 9시 13분에 제가 올려드립니다. 매수 대기라고 합니다. 이때 추가적인 낙폭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으니 그리고 쭉쭉 하면서 36,000원대 매수합시다 라고 하고 문자 발송해드리죠. 6배의 법칙. 패시브 자금의 룰이니 오늘이 들어오지 못하면 내일에 들어올 거다. 결국 들어오잖아요. 쇼커버. 2차 연지 당일 12시까지 쇼커버입니다. 자 이렇게. 자 소통하는 방을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이거 언제부터 만들었냐면요. 85남분이 텔레그램 방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냐. 제가 잘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분이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일까요? 참, 자,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16일 날 구독과 좋아요 주세요. LS 머티 문자드린 대로 털리지 마시고 프로그램 유입 중인 LS 머티 46,000원인데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문자 보낸 것도 여기서 한번 올려드렸고, 그쵸? 자, 이렇게 수익 나신 분들도 이렇게 올려드렸고, 그쵸? 사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서 모의로 거래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시장의 룰에 대한 부분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시죠? 자, 잘하시길 희망합니다. 이분이 잘했죠. 네. LS 머티 비중 투자. 정말 잘했어요. 네. 매입가는 좀 높았지만 결국은 이런 흐름에 살 수 있었죠. HLB도 아까 말씀드렸던 판을 알아서 투자하는 사람이지. 이분은 과거부터 봤던 분인데 판을 알아서 투자할 줄 아는 거지. 근거 있는 깡으로 투자하는 게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중의 투자는 어디서 나온다? 근거 있는 자신감은 시장 산업 업종을 파악하고 분석 후에 할 수 있는 절차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절대 종목 하나만 보면서 분석을 잘했다라는 사람들은 부러지기 마련이에요. 왜? 금융위기, 코로나, 산업의 어떤 후퇴성. 2011년도를 가정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조선업종 좋았죠. 사이클 잃어버렸죠. 2차 전지도 다시 지금 최근 5, 6월 달에 화랑장이 오기까지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되고, 로버스 산업, 어떤 산업? 명분을 주고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알죠? 자, 한번 같이 가봅시다. 실시간 대응방에서는 라이브 방송도 하니까요. 다만 방에서는 LS 머티에 대한 부분만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드립니다. 라이브를 진행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교육방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시는데 말씀드렸죠? 네. 주위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한 3,000명 모이면 할게요. 이거 너무 적게 모여봐야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한 분당 몇십 명 주위에 있는 분들 다 LS 죠? 주겔 L 이렇게 보내세요. 이러면 이런 분들 공부까지 자 이렇게 보내고 뭐 거래소 좋습니다. 보내면 3,000명이 모이게 되면 제가 방을 한번 만들어서 이런 모든 거를 다 실시간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까지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그냥 하겠습니다. 원하는 거 없어요. 다만 일이 돼버리는데 의미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볼게요. 주위에 있는 분들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각각 문자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알겠죠? 자, 일단 내일 전략 잘 짜시고요. 주기타자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